국가정보원이 지난 7월에 첩보 삭제 혐의로 박지원 전 원장을 고발했는데 이 고발장을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국정원은 당시 박 전 원장이 간부회의에서 삭제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이 회의의 참석자로 이미 퇴직한 간부의 이름을 버젓이 적어놨습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내부 전산망의 보고 메시지를 증거로 확보했지만 당사자들은 삭제 보고가 아니었다면서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나세웅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7월 박지원 전 원장을 고발하면서 2020년 9월 23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아침 9시 반부터 10시까지 원장 집무실에 국정원 간부들을 모아 정무직 회의를 소집했다고 적었습니다. 새벽 1시 청와대 회의에 다녀온 뒤 아침입니다. 참석자로는 노은채 당시 비서실장과 2차장, 3차장, 1차장 대신 나온 선임 국장, 이석수 기조실장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석수 전 기조실장은 한 달도 넘게 지난 8월 초 이미 퇴직했습니다. 이 전 실장은 당연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최고 정보기관의 고발장으로는 너무 허술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정원은 회의를 소집한 박지원 전 원장이 다시 청와대 안보수장회의에 불려갔고 대신 노은채 비서실장을 통해 첩보 및 보고서를 즉시 삭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국정원 압수수색에서 내부 전산망 보고 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첩보 삭제 직후 담당 국장이 비서실장에게 전의 실행 완료, 전달받은 뜻, 즉 지시를 실행했다고 보고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노 전 비서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아직 첩보에 대한 국방부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았으니 보안에 유의하라는 지시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 의가 삭제가 아니라 보안이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박 전 원장 압수수색 영장에 당시 서훈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안보실 1차장, 노은채 비서실장, 김선희 국정원 3차장까지 5명을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만간 서주석 1차장과 박지원 전 원장, 서훈 전 안보실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자, 그럼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정치팀 김재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큰 쟁점을 꼽자면 이제 월북으로 조작을 한 거냐 아니냐 하는 부분인데요. 양측의 입장이 굉장히 다릅니다. 근거가 뭔가요? 네, 지난 감사원 발표를 보면요. 당시 문재인 정부가 자진 월북을 속단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월북 가능성이 적다는 국방부 보고가 있었고 대통령 첫 서면 보고에서도 해상 추락으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예. 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반박하고 나선 건데요. 그렇죠. 무엇보다 군 특수첩보죠. SI 첩보에 피격 공무원 이 씨가 월북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다는 겁니다. 예. 이 때문에 자진 월북이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고요. 현 정부를 향해선 자진 월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제시해라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예. 공무원 이 씨가 월북 의사를 밝혔다는 SI 첩보 내용이 있는 건데 아마 이 부분이 이번 사건의 그 의혹을 푸는 핵심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자, 두 번째 쟁점은 첩보를 삭제해서 사건을 은폐했다 하는 부분이죠. 역시 정반대의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양측의 주장 어떻습니까? 네, 먼저 현재 검찰 수사 분위기도 그렇고요. 지난번 감사원 조사 결과 발표를 봐도 문재인 정부가 자진 월북에 유리한 증거는 살리고 불리한 증거는 삭제하는 수법으로 사건을 조작, 은폐한 의혹이 있다는 게 현 정부와 여당의 주장입니다. 예. 당시 문정부 인사들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일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은폐하려 했다면 청와대와 국방부에 보관 중이었던 자료까지 다 삭제했을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자료들은 그대로 보관돼 있다는 거죠. 예. 또 은폐를 한다고 해서 문정부가 어떠한 이득을 거둘 수 있었겠느냐. 쉽게 말해서 월북이라고 하는 게 군사망이 뚫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당시 문재인 정부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었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밝혔던 것이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자가 써 있는 조끼랑 중국 어선과 관련해서도 지금 진실이 뭔지 의문점이 커지고 있는데 감사원이랑 국정원이랑 또 좀 말이 그렇죠. 다른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사실 이번 피격 사건에서 이제 감사원이 내놓은 결론 중에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이 구명조끼 착용 정황입니다. 예. 감사원 보도 자료를 보면요, 피격 공무원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쓰여 있었다. 네. 팔에 피격 공무원이 붕대가 감겨져 있던 정황, 또 어떤 배를 옮겨 탔던 정황, 또 당시 인근 해역에 있던 배는 중국어선뿐이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네. 마치 이 씨가 그 한자가 쓰여진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거는 중국 어선에서 구조됐다가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졌을 그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는 건데요. 예. 바로 이 부분을 보고 의문점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과 서훈 안보실장은 한자 구명조끼에게는 금시초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현 정부 국정원장인 김규현 원장도 어제 국정감사에서 당시 중국 어선과 관련된 정보는 없었다. 피격 공무원의 중국 어선 탑승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국정원장도 모르는 첩보가 어떻게 나왔고 또 신빙성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한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감사원은 당시 국정원이 이 씨의 표류 사실을 합참보다 51분 먼저 알았다고 밝혔는데요. 네. 그 어제 김규현 국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먼저 파악한 게 아니라 감사원이 아마 착오를 일으킨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감사원이 보도자료를 내고 착오가 없었다. 국정원이 먼저 알았다. 이렇게 반박을 했죠. 예. 현 정부 국가기관들 사이에서도 그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도 뭔가 정리가 안 된 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재경 기자 잘 들었습니다.